안녕하세요. 신영호 비결 제17강. 오늘도 여동빈 조사의 선천일계 태을금화종지 회강할법과 소요결 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요결이 지금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반절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시는 굉장히 심오한 시다라고 하는, 심오한 어떤 이치를 담고 있는 깊고 심오한 시인데, 우리가 대도라고 하는 무국대도의 핵심은, 그러니까 무국대도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도, 우리가 무국대도인데, 이 과정이 무국대도인데, 무국대도의 이 대도의 핵심은, 요체는 결국 뭐냐면은 무의위다. 무의위의 내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무의위 내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처음에 할 때 어때? 여러분 무상법이라는 거죠. 무상법.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의 감정과 잡생각들을 다 소멸시키면서 고요하게 만드는, 가라앉혀 가지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여러분의 에고를 소멸시켜 나가는, 그것이 무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켜 무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떤 형상에 머물지 마라.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건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형상을 만드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머물지 마라. 그러니까 집착을 버려라 고 하는 거죠. 형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이 유의 세계, 여러분이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현실계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려라. 뭐 이런 얘기죠. 모든 집착을 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현실계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면 그 욕망에 좌우되면은, 집착은 곧 욕망이잖아요. 욕망으로 인해서 공허 속에서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왜? 우리는 지금 헛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헛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오지 못하면, 헛 속에서 나오지 못하면 이 안에서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물론 죽어서 부활해서 나오는 거지만은, 죽은 뒤에 부활하지 못하면 그냥 죽어있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일단은 여기 공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죽는 과정인데, 죽어서 다시 부활해 나와야 되는데 부활해 나오지 못하니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형상에 대한, 물질 형상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것이 바로 무의유의하는 무상법이다. 이것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작용은 일중에 있는데, 바로 이렇게 무의유의하는 방법은 하나를 중에 머물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이라는 이 글자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 팔자하고 요 가운데니까 사실은 요 두 개, 요게 양의 길이고 음의 길, 그러니까 핑갈라 나디와 그 다음에 이다 나디가, 그러니까 요게 핑갈라 나디고 요게 이다 나디니까 요거는 뭐겠어? 슈숨나 나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요쪽 중자의 요거는 핑갈라 나디가 되고, 그러니까 태양의 길이 되고, 요거는 달의 길이 되니까 핑갈라 이다 나디가 되면은, 요 가운데는 요런 슈숨나가 되는 거죠. 요게 중자의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태양과 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유지하면서 요게 그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원의 하나로 돌아가는 근원자를 여러분이 근원자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요 중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요 중에 요 유심나를 따라서 머물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다지문의 지도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을 열고 닫을 때에 여러분의 지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에 보면은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열고 닫는 거 말고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앞뒤로 이렇게 하는 거 밀고 당기고 하는 거 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문짝 거기에 있는 그게 지돌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돌이 그 문짝에 이게 저게 붙어 있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게 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거를 열고 닫고 하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돌이가 된다네. 요게 지돌이. 그러니까 이게 지돌이가 돼서 어때? 그러니까 우리가 문 이렇게 하면은 문자 하면은 그러니까 요게 문이라면은 문짝이잖아요. 그럼 요 지도리와 요 지도리가 요 지도리와 이 지도리가 사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고 닫히는 그렇죠. 열고 닫히고 요 중간 열고 닫히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요 문자는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슈숨나 나디가 지도리가 되는 거죠. 요 지도리. 그렇게 이 지도리처럼 핵심은 이 쥐도리처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핵심은 두 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빙갈라 나디가 오른쪽 눈이고 태양의 눈이고 이다 나디는 왼쪽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하나로 합해진 게 슈숨나 나디니까 이렇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같이 이렇게 봐야지 초점이 맞추면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두 개의 눈 핵심은 두 눈에 있다. 두 개의 눈을 맞춰라. 그런 얘기죠. 두 눈이라는 것은 마치 북두칠성의 자루와 같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그러니까 요게 북두칠성인데 북두칠성의 자루라고 하는 건 요걸 뜻하는 거예요. 자루, 두병, 자루라고 하는 게 요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시계와 비슷해. 시계바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계격이라면 요거는 시계바늘이야. 시계바늘. 그러니까 시계바늘과 같으니까 이 눈을 움직이는 게 따라서 어떻게 돼? 요것이 방향을 그러니까 요게 눈을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죠. 얘네들 이렇게 돌고 이런 식으로 어떤 북두칠성의 자루와 같다 그런 뜻이. 돌고 회전함으로 돌아가고 조화를 이루며 태양과 달이 회전 운동을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돌고 회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회전 그렇죠. 음과 양이 회전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전하면서 올라가니까 돌고 회전한다. 회전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이 두 눈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요 지도리처럼 사용하면서 요거를 요 위치들을 본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마치 북두칠성의 자루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눈이. 그럴 때 회전 운동하는데 대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수 중의 금이다. 그러니까 수중금이다라고 하는 수중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중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각생금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수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우리 몸을 이렇게 생성시키는 요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우리 몸속에 나온다는 우리 몸속의 물 속에서 금을 생성하는 거와 같다 그런 뜻이죠. 화각생금, 이 수중금은 화각생금 나오는데 이걸 숫자로 할 때 일수사금이라고 돼. 일수사금. 그래서 일수사금의 형태로 수중금. 그러니까 일수는 혼이고 우리가 할 때 이것은 사금을 백이라고 합니다. 혼백. 그래서 혼백을 구성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수사금, 숫자로는 일수사금 이렇게 합니다. 수중금, 그게 화각생금이에요. 화각생금, 요게 할 때에 그러니까 물속으로 빛이 들어가서 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금을 변성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수중금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학이라는 표현인데 대학. 제가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대학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우리가 지금 대략이 아니라 약자가 써. 약자. 이 우리가 약 메디신이라는 약. 왜 대학이라고 쓰냐면은 우리가 지금 대인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인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대가 되는 존재인데 이게 약이 된단 말이에요. 왜 약이 돼요? 요게 나오면은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니까 요게 나올 때에 요게 나오는 과정 자체가
요게 중심이 돼서 나오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몸에서 약을 생성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대학이란 말이에요. 요게 대학. 약을 생성한단 말이에요. 약을 요게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수중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수중금이는 물 속에 뭐 게토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약 같은 거 드실 때 알약 같은 거 드시고 물 꿀꺽 한 잔 먹잖아요. 그렇지? 물 속에다 이렇게 타는, 또는 어떤 여러분들이 뭐 한의원에 가면 약을 저기다 담아주잖아요. 파우치에다 담아서 주잖아요. 그 파우치가 뭐예요? 그 파우치 안에는 갖가지 한약들이 진하게 농축돼 있잖아요. 그 농축돼 있는 걸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물 자체를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와 같은 약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대약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걸 대약. 그래서 이렇게 대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중금이다라고 하는 수중금. 자. 그래서 금에 대한 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요 금의 이름을 연이라고 졌다네, 연.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술에 이렇게 연금술 할 때 우리가 요 금을 수중금 할 때 이 금을 연이라는 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뭐야? 이게 지금 화학을 잘 모르시니까 옛날 분들도 화학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화학을 하실 때 이 납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가 굉장히 이 특성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납이다. 이게 납년자거든요. 납이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단약을 만들 때 이걸 단약을 만드는 거죠. 단약을 만들 때 이 납이나 수은 같은 걸 사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약을 먹었어요. 한무제 같은 경우가 이런 약을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지금 독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애들 장난감 가지고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장난감 수입해온 장난감에 납이 있어가지고 애들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은 입에다가 자꾸 물고 빨고 하잖아요, 장난감을. 그래 애들이 납중독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진시황제나 한무제 같은 이런 왕들이 또는 귀족들이 이런 단약을 제조할 때 이런 금속류로 제조를 하는데, 이거를 먹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중금속 중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각박해지면서 어떻게 돼?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아마 정신병에 걸리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외단술이 그런 폐해를 많이 낳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게 당나라 시대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이게 납이나 수은. 그러니까 여기를 요걸 외단을 만들 때 다양한 금속들을 약재를 섞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요런 납, 수은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옛날에 방중술이나 선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아닌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도 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단약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은 거야. 그러면은 외단을 이렇게 만들었던 방중술사들, 술사들이 이게 우리 외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금속들 또는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당약을 만들다가 이게 아니니까 점점 생각이 어떻게 가는 거야. 이게 사람이 먹이면 오히려 죽으니까 이제는 생각이 이게 외단이 아니고 내단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단.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단을 생성한다. 그건 뭐야? 사람 몸이 단을 만들어내는 기계다. 그러니까 사람 몸을 어떻게 보는 게, 사람 몸이 우주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 몸이 우주 모형이다. 우주 모형. 그러니까 소우주라는 거죠. 소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우리 지금 생성된 세계에서의 어떤 다양한 물질을 가지고 단약을 만들듯이, 그것이 이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소우주체로 해서 우주의 원리가 우리 몸 안에 있으니까 우리 몸의 원리, 우리 몸을 이용해서
그 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내단론으로 가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 뭐예요? 내단론이죠. 지금 내단.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옛날에 외단론 하던 분이, 외단하시던 분들이 그 사용하던 어휘, 그러니까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뭐 모래라든지 뭐 황금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재료를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료에서 핵심적인 재료가 납, 수은, 황금, 뭐 단사, 뭐 이런 것들이 그 핵심적인 그 물질인데, 이 물질들이 이런 사고를 그대로 내단론에 와서 이걸 그냥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납이라고 하는 거는 납이 아니죠. 왜? 그리고 현상세계에서는 외단론자들이 하던 납이고, 우리 몸에서는 더 이상 납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그냥 납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상징화시켜서 쓰는 말이지, 상징화된 말이라면 우리 몸 안에서는 물질이 다른 물질이죠.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화학이 발전이 안 돼 있을 때 그냥 납이라고 했던 거, 그 특성이, 이런 특성, 자연적 원리적 특성을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하는데, 그것을 지칭해서 그냥 납이라고 그러니까 외단론에 하시던 분의 어떤 습성들이 그대로 어휘들이 그냥 내단론에 채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납이다, 이런 납이다, 수은이다, 납은 수은,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납과 수은이 많이 나와요. 수은은 홍이라고 합니다. 홍. 자, 수은홍자이다. 수은홍. 수은홍. 수은이라는, 그러니까 홍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외단론을 할 때의 개념이고, 외단론은 이제는 없잖아요. 예. 이건 납중독 걸리고 수은중독 걸려 이거 완전히 그 저기잖아요. 중독약이네, 중금속이니까 안 되고. 근데 이걸 내단론자인데 쓸 때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납이라는 말을 쓸 때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금이다. 금의 일종인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요 몸,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경신금, 황금 메탈, 뭐 또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 크리스탈 이런 말을 쓰잖아요. 크리스탈 유리, 크리스탈 유리 또는 황금 메탈, 이런 개념을 쓰듯이 메탈적인 개념, 그런 개념을 납이다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황금 메탈을 납이다 그런 식으로 쓰는 개념이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